손끝자락인 처녀 설렘 안고 모였다네. 사일로 벽화길 건너 머나먼 하와이 꿈꾸던 이민사박물관, 그 뜨거운 역사를 본다. 국립해 양박물관 푸른 물결 속에 깊은 지혜를 배우며 월미도 둘레길 굽이굽이 일수의 친구들과 웃음꽃 피웠네. 전으로 돌아가네. 삼치거리 골목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월은 흘러도 우리들 우정은 인천 앞바다처럼 깊어만 가네. 오늘은 월미도 둘레길과 자유공원 등 역사, 문화 탐방하는 날이죠. 인천역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1910년 인천역 풍경이랍니다. 인천역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한국 최초의 철도 탄생역이죠. 여긴 자유공원과 월미도 등 주요 관광지가 인접한 곳이지요. 역사 바로 앞에는 차이나타운이 위치합니다. 마침 월미도 관광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가 출발하네요. 인천 내항에 위치한 사일로 벽화는 낡은 곡물 저장 창고를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벽화입니다. 칙칙하고 낡은 분위기를 자아내던 곳이었는데 멋진 책을 형상화한 벽화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으로 재탄생하였지요. 한 소년이 책 속으로 들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지요. 오늘은 해안도로 옆에 인도를 따라 걷는 길을 택합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도착합니다.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에 걸을 때였답니다. 하와이로 떠난 첫 공식 이민부터 오늘날 700만 재외동포의 삶까지 우리 민족의 개척 정신과 역사를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이민은 1902년 12월 121명이 갤리코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했으나 중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체검사 탈락 등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102명이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년에 걸쳐 총 항해한 인원이 7,415명이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하와이 이주의 주된 목적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계약 노동이었답니다. 당시 조선의 가문과 기근, 불안한 정세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떠난 것이었지요. 초창기 남성 이주의 이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진 한 장만 보고 결혼을 약속해 건너온 여성들도 있었답니다. 이들을 사진 신부 픽처 브라이즈라 불리었습니다.
첫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인천 내리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져 현지에서도 빠르게 한인교회가 세워졌고요. 초기 이민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사탕수수밭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사는 에네킨이라 불리는 선인장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한 것이 시작이랍니다. 영화의 밑경으로 익숙하지요. 쿠바는 멕시코에서 건너온 한인들이 쿠바로 재이주한 것이 시작이고요.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일제에 의해 사할린의 탄광과 벌목장 등으로 끌려간 한인들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제를 피해 한인들이 연변 등에서 황무지를 개간한 것이 시작이었고요.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이주한 역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중남미는 1960년대 정부주도 농업이민으로 시작했고요. 독일로의 한인 이주 역사는 한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정부 주도의 노동력 파견이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송금액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당시 독일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한국은 외화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하대는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성금을 내어 개교한 대학이지요. 인하대 건립은 한인 디아스포라 기환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제 월미문화거리 앞에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향합니다. 2024년 12월에 개관한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입니다. 실감 영상실에서 조선시대 바닷길을 실감나게 체험해봅니다. 신령님이시여, 굿보시여 이 작은 성품을 살리소서. 큰 덕을 널리 베풀어 저희의 권속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소서. 광릉도를 지난 곳부터 섬이 갈수록 뾰족하기도 하고 새기둥처럼 깎아지는 듯하기도 하며 병풍처럼 불러있기도 하고 문처럼 마주 서있기도 하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실감이 있네. 완전히 정모의 곧장 진주문으로 들어가 묘도와 항구에 다다르니 사공들이 모두 축하하길. 소인들이 바다에 선들었으나 오늘같이 뺏기 있은 단적은 없었습니다. 한다. 내 5시가 되어 여러 해가 잇따라 당도해. 이제 해양 교류 역사를 살펴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자, 문화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보여주네요. 통일신라 선박인 영흥도선의 형태를 고증하여 재현한 축소 모형입니다. 영흥도선은 우리나라 수중 발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배랍니다. 고려시대의 선박에서 선원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며 항해했는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긴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근대 유물이 전시된 공간이군요. 표리승으로 읽으셨나요? 승리표 서류입니다. 안손이 사진기입니다. 당시 인천에 개항 이후 들어온 서구의 신문물을 상징하는 유물이죠. 번거지를 쓴 집배원 모습이 이채롭네요. 창녕 비봉리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박 유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바다를 통한 원거리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답니다. 이곳은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신앙, 예술을 조명하며 어로활동과 도구, 신앙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소금꽃을 피우다라는 소주제 아래 바다의 선물인 소금을 얻기 위한 염전도구와 우리나라 천일염생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주화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염전이 많았던 지역이었죠. 무자위는 소금 생산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죠. 염전에서 바닷물을 퍼 올리는 데 사용하는 수차입니다. 여긴 인천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항만 노동자들의 삶과 역사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제 월미 테마파크를 지납니다. 대관람차와 하이퍼드롭 등이 있는데 평일이라 한산하네요. 호텔 월미여관은 전통 한옥과 개화기 일본풍이 섞인 이색적인 외관이 특징이네요. 내부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라네요. 월미공원 내 퇴역 함정인 해양경찰 206 경비함정이 전시되어 있군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했던 함정이랍니다. 인근에 오진석 경감과 이청호 경사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영웅들이죠. 이청호 경사와 오진석 경감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잠시 추모를 표합니다. 한국전통정원 앞에 성곽 형태의 담장이 멋지네요. 전통정원은 단박해서 보면서 지납니다. 한국전통정원은 50년간 군부대로 통제되다 개방된 곳으로 조선시대 궁궐과 민가정원을 재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이랍니다. 과거 월미도는 해수욕장도 있었던 섬이었으나 지금은 둘레길 등 산책로, 관광 모노레일, 놀이시설 위주의 관광지로 운영 중이죠. 인천역 인근 한식 맛집에서 점심을 합니다. 국산 찹쌀에 여러 잡곡을 넣어 갓 지어낸 찰밥과 정갈한 밑반찬이 맛있다는 한식당입니다.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제철나물, 부추전 등 어머니 손맛이 느껴집니다. 건강을 위하여 일수회원들과 건배는 빠질 수 없지요. 차이나타운을 걸어봅니다. 한국 속의 작은 중국으로 이국적인 풍경과 다양한 먹거리로 사랑받는 인천의 대표 명소이죠. 공화춘은 짜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장소이죠. 현재 이곳은 식당으로 운영 중이랍니다. 원조 건물이 보존된 짜장면 박물관구 공화춘은 다른 곳에 있답니다. 길가에는 화덕에서 구운 화덕만두, 속이 빈 공갈빵, 양꼬치, 탕후루 등을 골목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답니다. 삼국지벽화 거리를 지납니다. 옆에는 초안지 골목도 있군요. 이쪽이 초안지 거리.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령토 타일로 제작되어 색감이 선명하고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스토리텔링식으로 마치 거대한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을 주네요. 적벽대전, 삼고초려 등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순서대로 배치되어 차이나타운에서는 꼭 가볼 만한 장소랍니다. 자유공원길로 올라갑니다.
여기 연호정 현판은 한국 근대 서예를 대표하는 검여 유희강 선생이 쓴 글씨랍니다. 인천 출신으로 추사김정희 이후 최고의 명필로 평가받는 거장이라네요. 오랜만에 자유공원에서 인천항과 월미도 서해 바다를 조망해 봅니다. 날씨가 맑아 멀리 볼 수 있군요. 여기 자유공원은 도심 속에서 바다 향기를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인천에서 손꼽히는 장소랍니다. 이 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포화에서도 견뎌낸 나무로 인천시 보호수로 등록되었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으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볼거리가 많은 명소임을 인정합니다. 자유공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 메가더 장군 동상입니다. 인천항과 서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죠. 문득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이 고개길은 고딩 3년 동안 자주 올라와 놀았던 땡땡이 산책로였죠.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의 오락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며 떠들썩하게 보낸 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생각나는군요. 제물포 고등학교가 위치한 부지의 옛 지명이 바로 우터거리랍니다. 50년 전 졸업한 이후 몇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새롭네요. 학생들 수업 중이라 앞에 강당 성덕당까지만 출입이 허용한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1935년 건립된 성덕당과 앞에 큰 느티나무는 학교 역사와 함께한 상징적인 건물과 나무랍니다. 제고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두 핵심 건물인 성덕당과 도서관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마다 축구, 농구하며 놀았던 운동장은 지금은 야구부가 쓰고 있고 건물도 다 개축한 것 같군요. 제고 도서관은 고등학교 최초로 개가식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했지요. 무감 독고사와 함께 개가식 도서관은 제고의 자부심이죠. 너무 짧은 모교 방문이라 아쉽네요. 정문 앞에 대망 문구도 익숙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모교 방문 기념 사진을 남기고 AI로 당시 교복 모습을 만들어 봤는데 많이 다르네요. 다소 아쉬움이 남아 정문 사진을 더 찍어봅니다. 이 길은 50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군요. 왼쪽의 홍해문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무지개 모양 성문입니다. 동인천역 쪽으로 내려갑니다. 고딩 시절 자주 다니던 분식점, 탁구장, 방학 때 다니던 학원 등은 다 없어졌군요. 오늘 마지막 코스인 삼치구이 골목에 들어갑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먹었던 삼치구이 맛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70년대 노포 감성 분위기도 아니고 맛도 아닌 것 같아 실망합니다. AI로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제 신포역 가는 길에 익숙한 가게 이름을 봅니다. 만복당 떡볶이집과 대동아 방문 900화점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네요. 오늘 인천의 역사와 문화탐방 코스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